눈이 부시도록 찬란한 풍경들. 그저 당연하게 주어진 것이니 늘 그대로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그 믿음은 보기 좋게 빗나가고 말았죠. 매일 아침 조약골 씨는 특별한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제주 바다를 마주합니다. 저는 이 남방 큰 돌고래 그 야생 관찰을 하고 있고요. 돌고래들에게 어떤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지 혹은 어떤 부상을 당한 개체가 있는지 이런 것도 살펴보고 10마리 넘게 있네요. 지금. 그런데 요즘 들어 녀석들과의 만남에 더 신경을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쓰레기를 먹고 죽은 돌고래가 나오는가 하면 턱에 그 종양이 생긴 턱이라던가 혹은 어떤 비슷한 어떤 기형이 생긴 이런 돌고래들이 지금 이곳에 있기 때문에 구강암에 걸린 돌고래 턱이를 처음 발견했던 날이 아직도 생생한데요. 이게 먹이가 아니라 입 안에 있는 어떠한 그 뭔가 구조물이 자라나서 그 턱과 입 안의 구조를 바꾼 거다. 환경의 변화, 생태계 악화 이런 거를 바다 생물들이 먼저 겪고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렇기에 주목해야 할 이유는 더 분명합니다. 이 제주 남방 큰 돌고래는 연안 환경의 지표종입니다. 바다의 건강을 돌고래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죠. 병에 걸린 개체도 나오고 전체 개체도 늘어나지 않고 있고 이런 해양 쓰레기 때문에 상처를 입은 개체들도 보이고 되게 지금 걱정스럽습니다. 이야, 이건 되게 오래된 캔인데 이 안에 온갖 자연이 보내는 위기의 신호는 이미 오래전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우린 애써 외면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생태계가 무너지고 오염되고 있는 그 결과는 결국 인간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이 원인이 무엇인지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 노력하지 않으면 지금 이곳에 사는 우리 인간들도 모두 다 그런 어떤 재앙에 결국 노출이 되고 그 영향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대로라면 과연 우리는 다가올 내일에 반갑게 인사할 수 있을까요? 경기도의 어느 바닷가. 겨울바다를 즐기는 이들 속에서 만난 부부. 큰 거 뭐야? 그러게. 스티로폼이야? 스티로폼인 것 같아. 되게 바다 보고 막 즐겁게 왔는데 마음이 즐겁지가 못하네. 풍경이 눈에 잘 안 들어온다. 그러네. 코 좀 뛰고 몸 좀 예열하고 좀 쓰레기 줍고 갈까? 운동하자. 갈까? 운동 좀 할까? 결혼 4년 차. 황승용 씨와 노수아 씨 부부는 조금 더 특별하게 겨울바다를 만끽하고자 하는데요. 그들만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폭죽이 진짜 많다. 그러니까 밤마다 폭죽놀이 하시나 봐요, 누나. 근데 폭죽놀이를 했으면 폭죽놀이 한 걸 가지고 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왜 여기 버리고 가? 시원한 바닷가를 누비면서도 부부의 관심은 오직 하나. 곳곳에 보이는 쓰레기입니다. 조깅하고 플로깅하고 이러려고요. 플로깅이라는 게 뭐예요? 플로깅이라는 거는 그 이삭을 줍다의 플로카업이라는 단어랑 조깅의 합성어인데 이제 산책하거나 운동할 때 거기서 보이는 쓰레기는 외면하지 말고 직접 줍자라고 해서 시작된 시민운동이에요. 뭐야? 벌써 1년 반째 플로깅을 하고 있는 부부. 주로 집 근처나 도심에서 많이 해왔지만
오늘은 멀리까지 원정 플로깅을 나왔습니다. 4년생이네. 와, 야, 쓰레기 줍는 사람 있어. 우리보다 더 많이 들으셨다.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처럼 쓰레기 주우시는 분들 같아서 네. 반가워서 인사드리려고요. 자원봉사 나오신 거예요? 네. 학생들이에요? 네. 대학생이시죠? 중학생. 중학생이에요? 혹시 주운 거 간단히 봐도 돼요? 페트병이랑 네. 술 막 이런 거. 술이 좀 많이 보일 수 있더라고요. 저희가 죄송하네요. 어른이라. 괜히 미안하고 또 고마운 마음에 지나칠 수 없었던 승용 씨. 요런 비닐은 또 버리면은 안 썩잖아요. 요거는 썩는 비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챙겨 가셔가지고 네. 어머니한테 이런 거 구매해서 쓰시라고 얘기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많이 없을 줄 알고 왔는데 은근 이제 뭐 술병이 되게 많아서 조금 많이 놀랐던 것 같고 뭐 페트병도 많이 나왔고 되게 환경에 안 좋은 것들이잖아요, 대부분. 저희가 이번 처음이긴 한데 이게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계속 여러 명이서 해야 될 것 같다고 느껴져요. 저희만 죽고 있다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어린 친구분들도 같이 주워주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뭔가 조금 더 힘이 나는 것 같아요. 뜻밖의 만난 동지들 덕분에 더 뿌듯했던 바다 플로깅. 이게 이렇게 적은 양밖에 없어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재활용이 가능한 것들은 깨끗이 씻어서 분리배출하면 더 높은 가치로 다시 쓰일 수 있는데요. 얘네를 그냥 버리면 500년 동안 썩지 않는 쓰레기가 되는데 그래도 제가 이렇게 해서 다시 수거를 하면 얘가 자원이 되잖아요. 번거로울 법도 하지만 이 정도 수고는 아무것도 아닌 일. 한때는 승용 씨 부부에게도 쓰레기였던 것들이 자원이라는 새 이름을 얻게 된 건 아주 우연한 계기에서였습니다. 작년 5월에 제가 거북이 코에 이제 빨대가 낀 영상을 처음 보고 환경 다큐멘터리를 날설에서 봤어요. 이제 그러고 나니까 이게 생각보다 되게 심각하다는 걸 이제 깨닫고 하루 아침에 갑자기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그렇게 작은 실천을 하면서 움트기 시작한 건 다른 이들과도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이었는데요. 제가 이렇게 먼저 해보다가 영화 보여줄 테니까 쓰레기 조금만 주면 안 될까 해서 이제 처음에 데리고 이제 한강 가서 이제 쓰레기 줍고 벚꽃길 가서 쓰레기 줍고 그래서 되게 데이트 명소 같은 예쁜 데 가서 저희는 장갑 끼고 이렇게 쓰레기를 이렇게 줍는 걸로 이제 시작을 했어요. 왜 갑자기 길거리에 버려진 저 더러운 쓰레기를 줍자고 하는지 이해를 못했었는데 저도 남편이랑 같이 또 쓰레기를 어느 순간 줍고 있더라고요. 또 열심히. 좋은 기운은 언젠가 스며들기 마련이죠. 8개월 전 온라인상에서 오픈 채팅방이 만들어진 후 뜻을 같이 하는 이들이 무려 300명. 시작은 혼자였지만 지금은 곁이 아주 든든합니다. 반찬이랑 라따뚜이 같은 거 하나 해서 먹어야겠다. 라따뚜이, 가지랑 애호박, 애호박이랑 토마토. 토마토. 필요한 것만 사기 위해서 재료 체크는 필수인데요. 이보다 더 중요한 준비물이 있습니다. 잡았어 내가. 저희가 그냥 가면은 또 비닐봉투나 이런 거 아니면 포장된 거 사와야 되니까 용기를 담을 수 있는 용기를 미리 가져가서 알맹이만 딱 사서 오려고 합니다. 비닐을 꺼내 주시려는 시점에 재빠르게 용기를 내리면 두부를 바로 담아 주십니다. 부부는 언제나 전통시장을 애용합니다. 품목마다 개별 포장이 되어 있는 대형 마트보다 재료만 사서 가져오기 더 수월한 덕분인데요. 이거 가지 어떻게 팔아요? 2개 1,000원. 2개 1,000원? 당근은요? 당근.
당근 당근 포장 안 흑당- 된 거 있어. 그럼 당근도 포장 안 포장 안 된 거. 네. 하나만 넣어주세요. 하나면 돼요. 이게 이쁘다. 아, 이쁜 걸로. 고맙습니다. 여기 바로 담아갈게요, 저희. 여기 담자. 이거 흙 안 묻었어. 배고파요. 나도. 이거 하나 좀 주시면 돼요. 이거 담는 건 여기다가 주세요. 네. 우리 다 깨먹었어요. 한번 떨어뜨렸어요. 이렇게 알맹이만 쏙쏙 미리 챙겨온 용기에 담아가다 보니 포장 쓰레기도 3분의 1이나 줄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많이 파세요. 고맙습니다. 요거까지 내가 듣게. 어떠세요, 저런 분들 보시면? 제일 좋습니다. 뚜껑이 있어서 담아가시기에는 안 깨지고 좋아요. 이런 일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사실은요. 근데 안 계세요, 별로. 많이 귀찮아하셔갖고요. 알뜰살뜰 승용 씨 부부의 똑똑한 장보기가 마무리될 때쯤 에코백 손에 야무지게 들고 외출에 나선 소년이 있습니다. 지구촌 문제들 여러 가지 다 중요하지만 제가 특히 환경 쪽에 관심이 많아서 이런 건 진짜 열심히 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한 남다른 소신을 지닌 13살 지호. 김밥 한 줄 포장할 때도 특별한 주문을 잊지 않는데요. 이거 얘는 넣어드릴까요? 통에다가 떡볶이랑 김밥에 햄 같은 거 다 빼주세요. 햄. 뭐 고기 같은 거 있으면 다 빼주세요. 배달하니까 이제 플라스틱이나 이런 쓰레기들이 너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운동하는 겸 해서 통 들고 와서 그냥 사 먹는 걸로. 김밥 옆에 호일 같은 거 안 깔아주셔도 되고 뭐 다른 국물이나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네네네. 플라스틱 용기에 들어가는 거. 네네, 햄밖에 뺐습니다. 고맙습니다. 네네, 햄 다 뺐습니다. 고맙습니다. 지호의 꼼꼼한 주문이 담긴 맛있는 김밥은 이제 셀프 배달만 남은 셈.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와. 김밥. 조금 남다른 식성일지 모르지만 지호에겐 햄 없는 김밥이 제일 맛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고기 좀 줄이는 것도 건강에도 좋대요. 정말 우리가 식단에 보면 식단이 거의 육식이 안 빠지잖아. 육류가 안 빠지잖아. 그럴 수 있지만 1년 반 전부터 지호는 학교 급식을 제외하고 고기를 전혀 먹지 않습니다. 응? 육식의 종말이라는 책을 읽고 그때부터 안 읽기 시작했어요. 소가 직접 배출하는 온실가스, 소가 먹어야 되잖아요. 곡물 사료를 먹는데 그 곡물을 키우려고 열대우림을 태워요. 그걸 태움으로써 그 나무들이 갖고 있던 탄소들이 역으로 더 배출이 되고, 호주산 소 같은 경우는 운반하는데도 온실가스가 들어서 환경을 많이 오염시킨다고 생각합니다. 시작은 책 한 권이었지만 그걸 계기로 지호는 환경 문제에 집중하게 됐습니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로 가속화되는 기후 위기 상황에 관심을 두고 있는데요. 직접 겪었잖아요. 올해는 뭐 홍수도 나고 태풍도 2차례나 강력한 거 오고 했는데 원인이 기후이기 때문이다라는 걸 잘 알려줘야 할 것 같아요. 말 그대로 물폭탄이 광범위한 지역에 쏟아져 댐 방류가 불가피해지면서 주로 수위가 상승한 강과 하천 주변에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미서부의 전례 없는 산불이 기후변화가 앞으로 몰고 올 재앙의 예고편에 불과하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상기후와 기후변화를 넘어서 이제는 기후 위기가 직면했음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깨닫길 바라며 직접 거리로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렇게라도 표현을 안 하면 어른들이 관심이 별로 없잖아요. 청소년들이 했을 때 오히려 청소년들이 한다? 뭐지? 하고
받다가 기후위기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도 좀 있거든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세상인데 당연히 우리가 먼저 발벗고 나서야죠. 지호가 되게 이제 뭐 좀 예민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처음 보는 사람들이랑 이렇게 완전 빨리 친해지거나 하지도 못했었고, 자기 울타리 안에 뭐 누군가가 들어오는 것도 어릴 때는 이제 너무 싫어하고 이러던 아이였는데, 이제 나가서 이런 걸 들고 이러는 모습을 보면서 헐, 깜짝 놀랐었죠. 저게 가능한 아이였구나. 왜 그렇게까지 좀 변했다고 생각하세요?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생활 속 작은 실천들도 꾸준히 하고 있는데요. 전기를 생산할 때 나오는 탄소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전력 소모량이 높은 엘리베이터는 안 탄 지 이미 오래. 지금 어디 몇 층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23층까지 가는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타면 전기가 많이 낭비되니까 계단으로 가면 전기를 덜 낭비할 수 있어서 좋아요. 매일같이 14층 계단을 씩씩하게 오르내리는 일은 물론 에너지 절약은 13살 지호 삶의 일부이자 일상이 됐습니다. 아, 집에서 내복을 입고 계세요? 네. 20도요. 21도. 전쟁도 한 사람이라도 더 모여야지 승리의 확률이 높아지는데, 이것도 한 사람이라도 더 실천을 해야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지 않을까. 다음 날 하굣길에 지호를 다시 만났습니다. 일찍 가서 뭐 책 같은 거 있는데 그런 책 같은 걸로 한번 보자. 내가 좀 빌려줄 것도 빌려줄게. 진짜? 빌려줄 수 있어? 빌려줄 수 있지. 진짜? 녹색 성장 하자. 방학을 앞두고 친한 동생 승우와 오랜만에 함께하기로 했는데요. 이 책인데 내가 봤던 책이 여기 내가 줄 쳐놓은 게 있을 거야. 한번 읽어봐봐. 생태계의 모든 서비스를 포함하는 이 자유재들은 경제적으로 무가치한 것으로 간주되며 마치 교과서라도 읽는 양 열심인 승우는 지호와 환경이라는 같은 관심사를 가진 둘도 없는 친구입니다. 형이 어느 순간부터 매일 자연이란 말을 했는데 처음에는 관심 별로 없었어요. 근데 계속 듣다 보니까 진짜 우리나라에도 자연 문제, 전 세계적으로도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걸 알고 형이랑 같이 얘기하는 게 취미가 됐어요. 커서는 그걸 고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진짜 내가 6살 때 여기 왔거든? 근데 바다가 진짜 콜라색이었어. 그래서 심지어 야구장에 응원가도 콜라빛 바다라는 말이 들어갈 정도. 그 정도로 우리 마산 앞바다에 문제가 진짜 시급한 거지. 그래. 지금 많이 깨끗해졌을 때 한 저기 보이지? 도섬. 거기 다리 보이지? 그 다리 밑에 잘피라는 식물이 살거든? 그게 40년 만에 돌아왔을걸 아마. 진짜? 응. 함께 노력하면 해결할 수 있다는 걸 이렇게 직접 확인했기에 한 번 더 마음을 다잡는 지호. 우리가 살아갈 세상을 위해서 지금 바로 해야 할 것들이 더 또렷해집니다. 이 중에 몇 권만 빌려가면 돼. 근데 읽을 수 있을 만큼은. 그 현상 자체에 대한 책이고 이 두 개가. 이 잡지도 있어. 지구의 날 50주년 특집. 이건 좀 안 좋은 부분. 함께 이야기하고 나눈 시간만큼 아이들의 바람도 깊어가는데요. 제가 이 어린 나이에 자연 문제를 이제 논의하고 있는 걸 보면 어른들이나 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도
이 어린아이도 자연 문제에 대해 알고 있다 하면서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 사람들도 자연을 위해 일할 것 같아요. 책 빌려가게 했던 사람 처음 봤어요. 이런 책들이 걸도도 안 보는 사람이 있는데 빌려가겠다고 얘기까지 하니까 빌려가서 열심히 읽어. 고마워. 그래. 제가 안녕. 다양한 활동이나 실천 외에 내가 더 할 수 있는 것을 찾고자 관련 공부도 꾸준히 하는데요. 지금 본 영상이 뭐예요? 미세 플라스틱을 줄이지 않으면 우리 밥상으로 다시 돌아온다라는 내용의 공익 광고입니다. 더 끔찍한 하고 소름 돋는 일은 그렇게 플라스틱을 먹으면서 그걸 인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빨리 안 줄이면 방법이 없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엄마 아빠 여기 와서 이것 좀만 보세요. 뭔데. 너무 오버하지 마세요. 무섭다. 과장은 돼 있지만 사실 근데 전혀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라서 TV랑 유튜브 이런 데 광고에 많이 나와야 되겠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지호에게 중요한 건 나 혼자가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한번 와서 보세요. 저도요? 네. 엉겁결에 담당 PD까지 소환된 상황. 이유는 간단합니다. 삼촌한테까지 보여드리면 또 삼촌 동료들이나 가족한테 또 보여주고 그리고 또 그중에 한 사람이라도 하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고 저로 시작했지만 100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한 사람씩만 계속 거쳐가도 그래서 조금이라도 많이 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도 꼭 열심히 알리도록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한 사람의 10걸음보다 10사람의 한 걸음. 그 가치를 알기에 지호는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환경 문제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소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책적인 기술적인 게 아주 크죠. 근데 그 노력들이 먼저 베이스가 돼서 이렇게 정책적인 부분이나 기술적인 부분을 바꿀 수도 있으니까. 개인의 노력들이 모여서 빛을 발하기까지 더 큰 힘도 필요한 법인데요. 국내 유일의 담배 생산하는 기업인 KT에 썼습니다. 7월부터 메일도 드렸었고 사실 5번 정도 보냈었는데 아직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어요. 플로깅을 하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쓰레기가 담배꽁초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조금 특별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승용 씨. 버려진 투기된 담배꽁초의 숫자가 10억 100억 1000억 3조 9천억 되네요. 담배 이제 필터 부분에 젤을 털어내고 이렇게 찢어 보시면은 뭐 일단 한 덩어리가 나왔고요. 얘가 모든 담배에 지금 3가지에 다 동일하게 들어가는 그 셀룰로스 아세테이트라는 필터예요. 다 합성 그 화석 연료로 만든 다 플라스틱 계통의 물질이에요. 꽁초를 하수구에 버리는 분들의 대다수가 이게 물에 들어가면 녹을 줄 알아요. 안 녹거든요. 흡연자한테 많이 책임을 몰아가거든요. 근데 그것도 물론 맞아요. 근데 이제 제가 생산자한테 궁금한 거는 꽁초를 적극적으로 수거하기 위해서 지제차랑 협의해가지고 꽁초 수거기를 여기저기 놔봤니? 아니면 필터 자체가 플라스틱이라서 분해가 안 되는 게 문제면
생분해성이나 뭐 식물성 필터를 개발하면 되는 거 아니니? 사실 이거에 대해서 논의해보고 싶어요 라고 제가 글을 보낸 거예요. 지난 7개월 동안 뜻을 함께하는 이들과 같이 해당 기업에 보낸 담배꽁초만 해도 무려 7천여 개. 아직 그 어떤 대답도 듣지 못했지만 승용 씨는 오늘도 목소리를 높입니다. 진짜 제가 일개 개인이지만 한번 계란으로 이렇게 기업을 한번 쳐서 요만큼이라도 반응이 나와서 만약에 정말 저희 뭐 미래가 조금이라도 깨끗해질 수 있으면 전 이런 걸 해보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계속 혼자 싸우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영업장이야? 아니, 사정은 알겠는데 어쩐지 견적을 너무 잘 주셔가지고. 직장에서 구매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승용 씨. 회사 살림꾼다운 꼼꼼함이 엿보이는 그의 자리엔 무엇보다 환경을 생각하는 마음이 오롯이 담겨 있는데요. 요즘 배달 많이 시켜 먹잖아요. 그러면은 항상 뭐 나무젓가락이랑 아니면 뭐 플라스틱 숟가락 뭐 이런 게 많이 오는데 저는 그냥 개인 식기 가지고 다니면서 쓰니까 제가 제 거 쓰는 게 마음이 제일 편하더라고요. 자신의 공간뿐만 아닙니다. 회사 곳곳 그의 손길 안 닿은 곳이 없는데요. 이것도 승용 씨 작품입니다. 옛날에 막 이만큼씩 쌓아놨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좀 최소한의 수량만 좀 두려 그러고 이런 거 해서 진짜로 텀블러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뭐 1명, 2명씩만 바뀌더라도 저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서 예, 더 많이 붙이려고 여기저기. 일명 황승용 효과 덕분에 회사 내에서도 작은 움직임들이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저렇게까지 하나 싶기도 하고 그렇게 세상을 피곤하게 살지 막 이렇게 생각도 사실 한 적도 좀 많고 한데 하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어떤 개인적인 성향이라든지 그런 걸로만 할 건 아닌 것 같고 좀 전체적인 부분에서 아주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뭐 같이 동참을 하게 된 상태가 됐고 지금까지는. 저는 진짜 환경에 대해서 1도 관심이 사실 없었거든요. 네, 잘 모르기도 했고 황 대리님이 좋은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고 되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다 보니까 저도 작은 거부터 하나하나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대나무 칫솔을 쓴다던가 고체 치약 쓴다던가 또 텀블러도 쓰고 있고요. 뭐 크진 않지만 일상에서 작은 거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리님 식사하세요. 네. 식사합시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식당에 가는 대신 배달 음식을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요. 잘 먹겠습니다. 그럴 때면 꼭 다회 용기를 쓰는 곳을 이용하는 승용 씨와 동료들. 알아서 털어놓고 먹겠습니다. 들어드세요? 네. 이 가게가 좀 양이 많아가지고요. 이따가 배고플 때나 아니면 저녁 먹을 때 그렇게 좀 먹고 있어요. 것도 있고 음식을 남기면 선배님한테 많이 혼나요. 이게 덜어 먹든지 다 먹어야 돼. 불편러예요.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대부도 갔다 왔거든? 또 바닷가 또 왜 그냥 쓰레기랑 오물 치우고 갔다 왔어요? 와이프랑 그냥 운동할 겸 갔다 왔는데 사람 진짜 많고 사람보다 쓰레기가 더 많아. 깜짝 놀랐어요, 진짜. 이게 마스크 버리는 방법은 네. 진짜 명확하게 지켜야 될 것 같아요. 물개가 마스크 쓰고 다니더라고요. 걸려가지고. 그렇게 승용 씨와 동료들이 지난 플로깅을 주제 삼아 담소를 나누고 있을 무렵 이번에 그 기사 봤어? 그 갈매기가 마스크 먹고 있는 거? 어느 교정에서도 이야기가 한창입니다.
예술대학교에 재학 중인 하늘 씨와 그의 친구들이 방학도 반납한 채 작업실에 모였는데요. 얘네가 주워. 이들의 작업 소재는 다름 아닌 마스크입니다. 원래 짱짱한 거거든? 짱짱하다고? 이게 그러니까 일회용보다. 그러니까 KF94 같은? 그래서 녹이면은 이쁘지. 마스크가 버려지는 이 양이 엄청나다고, 심각하다고 느꼈어요. 한 달에만 해도 1,300억 장 정도가 버려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재활용이 될 수 없을까 하는 의구심에서 시작이 되었고, 저는 가구를 하는 사람으로서 그러면은 재활용한 소재로 가구를 만들어 보자. 마스크가 플라스틱 중에서도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연구에 돌입했고 몇 번의 시행착오 끝에 열 처리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지금 이 마스크들은 공장에서 생산되는 마스크 중에 불량 마스크인데 이조차도 엄청나게 양이 많이 버려지게 된다고 해요. 처음엔 버려진 마스크를 직접 수거해 썼지만 위생상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을 무렵 좋은 기회가 닿아 업체의 지원을 받게 됐다는데요. 이제 조금 식히고 이제 단단해지면은 의자가 완성이 됩니다. 네. 마스크 하나하나를 녹여야 하는 과정의 번거로움보다 컸던 건 환경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는 자부심이었습니다. 모습은 조금 투박해도 그 안에 담긴 묵직한 진심과 메시지만큼은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질 수 있길 바라면서 이제는 좀 더 큰 목표를 갖고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작품의 의미가 좀 더 큰데 마스크를 재활용해서 어떻게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질까?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이걸 공장화시켜서 어떻게 양산성을 부여해서 그렇게 많이 만드는 작업까지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는 지금 셋이서 아둥바둥 하고 있지만은 이렇게 묵묵하게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설득시킬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떤 설득을 시킬까요? 모든 사람이 지금 환경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지 않은 세상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해결하려고 이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난 뭐 하고 있는 거야, 나도 좀 보탬이 돼야겠다 하면서 이렇게 세상이 변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이토록 멋진 꿈을 꾸는 청춘들처럼 아름다운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곳, 플라스틱 방앗간입니다. 청소년들이 보낸 택배인데 이렇게 병뚜껑을 모아서 보내주세요. 재활용이 다소 어려운 작은 플라스틱을 모아서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데요. 작년 7월 1일부터 시즌 첫 번째를 시작을 해서 총 2번의 시즌을 진행했는데요. 총 모인 플라스틱은 약 800kg 정도, 한 26만 5천 개 정도의 병뚜껑 플라스틱이 6개월 만에 모인 셈이죠. 다른 오염이나 유해 물질이 가장 적은 플라스틱만 선별해서 분류한 후 분쇄 작업을 거칩니다. 색깔별로 예쁘게 조합까지 한 뒤 사출 기계에 플라스틱 가루를 넣어주면 가래떡 뽑듯이 실제 방앗간 못지않은 풍경도 만날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쭉 밀어가지고 남은 치약 알뜰하게 쓸 수 있게 도와주는 튜브 짜개부터 다양합니다. 요즘은 마스크 걸이라든지 팟 같은 것들을 가방에 걸 수 있는 고리고
비누 같은 것들을 올려놓을 수 있게 저희가 만드는 제품이에요. 이렇게 만든 물품은 병뚜껑을 보내준 이들에게 되돌려주는데요. 이 프로젝트는 2022년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보내주시는 분들도 여기에 보내주심으로써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이후에 어떤 활동을 더 할 수 있을지를 조금 더 고민해 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황승용 씨 부부는 오랜만에 SNS를 통해서 모인 이들과 단체 플로깅에 나섰습니다. 오늘 코스는 서울 석촌호수 주변 3km인데요. 이렇게 스펀지같이 말랑말랑 이게 이제 셀룰로스 아세테이트라는 모든 담배의 90% 이상에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계속 이런 걸 알리고 제가 꽁초 어택을 또 내년에 계속 진행할 거예요. 무엇보다 이날은 플로깅에 처음 참여하는 새내기들이 함께했습니다. 여기도 오늘 신규 참여하신 2.845. 와, 2.84. 그렇게 1시간 반 동안 모은 쓰레기는 다시 일일이 분리수거를 해줘야 마무리되는데요. 아, 빨대 이거 다 분리수거 안 돼요. 재활용 넣으셔봤자 선별장에서 다 버려져요. 그래서 얘도 제외하고. 네, 다 일반 쓰레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분리배출하셔도 다 일반 쓰레기라는 거. 고생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진짜 고생 많으셨어요. 너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오늘 처음으로 이제 야외 활동을 오늘 시작하게 됐습니다. 지금 겨울이라 많이 춥기도 한데 일단 몸을 더 많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만큼 더 추위도 못 느끼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운동 삼아서 항상 쓰레기가 주변에 많이 있으니까 같이 사람들이랑 어울리면서 할 수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을 해서 하게 됐습니다. 사실 엄청 쉬운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이거 너무 착한 오지랖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도 이제 되게 많은데, 그래도 이제 저희가 먼저 이렇게 처음으로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야 이제 나중에 이제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네. 그리고 여기 또 다른 새내기가 있습니다. 한눈에 봐도 아주 간소해 보이는 살림살이와 공간들. 곱잘 말 거야? 이거 쌀이야. 이거 쌀이야? 서율이야 그런 줄 알고. 이거 엄마 줄게. 맘마 주세요. 3살배기 서유리의 엄마 지선 씨가 환경에 눈을 뜨게 된 건 미니멀리스트의 삶을 추구하면서부터였습니다. 처음에 미니멀 라이프를 시작할 때는 환경에 대한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어요. 막 비우기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재활용품이 이만큼, 뭐 일반 쓰레기 봉투가 막 100리터짜리가 몇 개씩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그때 들더라고요. 한동안 모아뒀던 분리수거를 정리하는 날. 이거 한 2주 정도 모았고, 원래 이 정도까지는 잘 안 나오는데 가족들이 올 때마다 한 병씩 사다 먹거나 아니면 아기 때문에 조금씩 나와요. 제대로 마음먹은 만큼 조금 번거롭더라도 꼼꼼히 손질하는 지선 씨. 더 불려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그냥 이렇게 버리면 분리수거 되는 게 없고 그 현장에서도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남편이 사용하는 면도기인데 이런 게 분리배출할 때 은근 어렵더라고요. 이럴 땐 그만의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분리수거할 때 헷갈리는 게 있을 때마다 찾아보는 어플인데, 여기 들어가시면 이제 뭐 분리배출 요령이라던가 품목을 일일이 검색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일회용 면도기는 분리수거가 안 돼요.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돼요. 재활용이 어려운 폐기물로서 종량제 봉투를 배출합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몰라서 못했다고 핑계대지 않고 배우고 또 익히기로 했습니다. 천천히 바뀌고 있어요. 한 번에 바꾸기에는 저도 너무 힘들고 제가 할 수 있는 거를 이제 찾아보다가 아, 이 정도는 나도 할 수 있겠다 하는 것들 먼저 이렇게 조금씩 바꾸고 있거든요. 이렇다 할 만큼 거창한 게 아니라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시작하고 있는데요. 물티슈나 휴지 대신 저희는 손수건 사용하고 있어요. 휴지로 할 수 있는 거를 이걸로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비용이 안 들어요. 오래 쓸 수 있고 빨기만 하면 되니까. 그날 오후 손잡고 집 앞 공원에 잠시 나온 두 사람. 바깥바람 쐴 게 얼마만인지 서유리도 잔뜩 신이 났는데요. 네, 나오면 되게 신나가지고 막 뛰어다니고 하는데 잘 안 나오니까 이제 자기도 못 나가는 걸 알아요. 서율이 밖에 나갈까? 그럼 못 나가 이래요. 왜요? 하도 엄마가 이제 나가자 하면 안 돼, 오늘은 못 나가라고 하니까 애기도 이제 못 나가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코로나가 터지면서 집에 물건 쌓아두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배달 용기 쓰레기 관련해서도 엄청 많이 기사가 나오고 진짜 조심해야겠다. 이게 코로나가 끝나도 이것 때문에 다시 또 다른 질병이 오겠구나.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부터 조금씩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나는 마스크를 쓰고 자란 적이 없는데 아기는 이제 어린이집에서도 마스크를 쓰고 활동을 해야 하거든요. 아기가 9시부터 4시까지 어린이집에 있는데 밥 먹는 시간에만 딱 마스크를 벗는데요. 그런 환경을 우리가 물려줬다는 것 자체가 너무 미안해서 여기서 나아지려면 쓰레기를 줄이고 조금 더 신경 써서 생활하는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그런 마음이 시작했던 것 같아요. 비록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자신의 이런 생활을 좀 더 많은 이들과 소통하고자 플라스틱 일기 쓰기 챌린지에도 동참하고 있는데요. 이게 다 같이 하는 거니까 얼만큼의 쓰레기가 나왔는지 확인도 하고 그만큼 쓰레기가 나오게 된 이유도 생각해보고 반성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또 같은 일을 하지 않으려고 행동을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온라인상에서라도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소소한 정보도 전하고 무엇보다 같이 고민할 수 있음이 그저 뿌듯한 지선 씨. 자부심도 생겼습니다. 저는 환경운동계 새싹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도단하는. 환경운동가라고까지 거창하게 하기보다는 그냥 환경에 대해 고민하고 생각하는 사람. 제 아이의 미래를 위한 작은 노력이라고 생각해요. 지난 12월 제주에서는 아주 특별한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바다가 처한 위기가 뭔지 좀 알고 싶었어요. 수중에서 목격하는 바다 상황들을 기록하고 그곳에서 이제 해양 생물들을 위협하는 해양 쓰레기나 이런 것들을 수거하는 활동을 1년 동안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마무리 활동으로 이제 일반 시민들에게 바다의 위기를 알리는 전시를 진행을 하게 됐죠. 바다를 위해서 나선 이들, 요가 강사의 안전 요원, 웹툰 작가까지 저마다 다른 모습으로 존재했지만 결국 자연 속의 하나로 숨쉬는 우리였습니다. 우리는 다 사회적 존재잖아요.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 한 명이 또 주변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들을 변화시키고 또 그 사람들이 그들의 주변에 존재하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지구를 지키기 위한 그런 바이러스들이
점령성이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 하나 해서 되겠어? 뭐가 변하겠어? 라는 마음보다 내가 변하면 내 주변 사람들도 변할 거야 라는 믿음, 정말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실천을 하면 저는 우리 지구가 직면한 위기를 늦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적어도 작년보다는 더 나은 지구의 일부분인 나가 되었다. 환경을 생각하는 작은 실천은 어쩌면 나와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일지 모릅니다. 그렇게 조금씩 모두가 함께 해나간다면 우리의 내일도 안녕할 수 있겠죠.